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는 별별 이야기가 모여있는 술밤의 열성적인 팬이자 구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웃음과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한 이야기들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끔찍하고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받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늙은이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년 전 남편을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서 내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보험금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에 큰 어려움 없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갑이 되었을 때 막내딸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이 시집에 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막내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나머지 자식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내와 함께한 10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잘 살아가고 있지만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곧 다가왔어요. 얼굴도 예쁘고 직장도 탄탄한 이 남자가 바로 등장했답니다. 딸아이는 32살이 되던 해에 결혼할 남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20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백승우라고 해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라고요.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금은 조금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말고 선생님이 5명이 더 있어요. 예비 사위는 능력이 있는 의사이긴 했지만 제 딸아이보다 8살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 딸이 무척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네요. 40이면 진짜 참가가 이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요. 제 동기들 대부분이 미혼이거든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8살 차이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술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니까 또래보다 훨씬 젊다고 생각합니다. 반가운 소리네요. 요즘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얼굴도 도통 안 변한 게 우리 수정이랑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따뜻한 소리를 하자 딸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자꾸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제가 수정이라고 요청했어요. 오빠께서 어때요? 내 신랑으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서원이 최고 난리네요. 이미 오빠와 결혼하기로 했으니 엄마의 의견을 빨리 알고 싶어요. 왜 막내딸이 결혼한다고 서운해 하시나요? 그럼 한선화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계획이라고요. 엄마야, 32살이 됐어요. 예전처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수 있는 나이라는 말은 안 하시나 봐요. 결혼하고 싶으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와 함께 잘 살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면 일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오빠와 함께 여유롭게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딸아이가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렇게 그만둔다면 딸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 보여요. 회사에서 그만두지 말라고 수정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매달 수정이가 벌어오는 돈만큼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한읍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그래서 원장 사모가 되어 수정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한 2년 뒤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할 말이 없겠죠? 수정이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결국 결혼을 승낙한 지 일주일 만에 상견례를 하고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남매를 다 양육한 뒤 처음으로 홀로 남겨졌어요. 아이들이 어서 독립하도록 자랄 때가 돼봤는데 홀로 남게 돼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냥 외출해서 다니는 것도 시작해봤어요. 집에 홀로 있으니 답답해서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들 외로움을 느끼시나 봐요. 아파트 단지 안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수다스러운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어머, 506호에 살던 여자예요. 반갑네요. 아주 많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반가워요.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아래층에 살던 여자는 저를 잘 알고 계셨네요. 요즘 얼마 전 시즈카에는 자식을 시집 보내고 홀로 된 것 같습니다. 사남매 중 에코는 다른 집에 영감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군요. 타키는 선을 넘는 질문에 화를 낼 뻔했지만 견디며 크레이어 20년 전에 사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주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사과를 했습니다. 아래층 여자는 나이를 물어셀 중년이라고 하면서 언니라고 불렀고 함께 개떡을 만들어 먹으려는데 요즘은 쑥을 캐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 따라오면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살 많은 언니도 말을 잘 듣게 하셨습니다. 제 언니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까요? 제가 모르게 아랫집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말을 걸다가 쑥을 못 구했어요. 그 후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낯선 일이라 처음인 저로서는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동생과 함께 이곳을 떠나 뒷산으로 향했어요. 모든 일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가리는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돌아와 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언니, 이 맛이 어때? 오늘은 내 덕분에 차가 맛있어. 나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영자야, 왜 집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 아니, 다들 이 세상을 떠났는데 창별이 숨겨둔 거야? 너무 놀라 말이 막혔고 가족들의 죽음을 대하는 영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해. 괜찮아. 난 똑같이 실수했으니까. 인생이 그렇지. 남편은 예전에 사별하고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떴어. 크 삼구나 정말 힘들었겠지? 형사야,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지 물어볼 수 없지. 정말 큰 실수였으니까. 다행히 영자가 다른 이야기로 돌려서 어색함을 없애주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사람은 방앗간에서 갈아온 쑥과 쌀을 반죽게 쑥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주 꼬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해가 뉘었다 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언니, 그만 갈게. 다음에는 언니 집으로 초대할게. 이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하자. 정말 약속한 거다. 그럼 초심이 까고 타음에 빠오. 그리고 며칠 동안 영자를 보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게도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아서 만날 방법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우연히 만나 길을 기다렸지만 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접 찾아갈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니 우연히 마주치기를 학수고대했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래층에 내려가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생기지 않았네요. 그렇게 혼자서 며칠 동안 심심하고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달이 된 막내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2배로 반가웠어요. 수정아, 박서방,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전화 한 통만 줬으면 시장을 받았을 텐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장모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초밥이랑 회 좀 더 왔어요. 제가 수정이한테 일부러 연락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장모님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맛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엄마, 오빠 센스 잊지 마세요. 어려서 연륜 있는 사람이란 결혼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죽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하이 구리 달 남편한테 푹 빠졌네, 푹 빠졌어요. 그래서 신혼이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박서방 수정이를 잘 대해줘서 콤 안내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정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럼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윽고 우리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초밥과 회로 식사를 시작했고 그동안 못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달수정이가 나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성형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뭐 성형 수술이니 얼굴을 고칠 데가 어딨다고. 성형 타려는 게 난리야? 고치려면 협치로 살아라. 엄마도 참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의 딸이기는 한데 공짜로 성형을 하겠다는데 왜 반기를 드나? 요즘 성형은 티 안 나게 예쁘게 잘 배우기가 좋아. 게다가 오빠를 실력 있는 의사라 하는데 매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환자가 수십 명이라니까 어이가 없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덕분에 보려고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냐? 박서방이 생생 경험했어. 차 나가. 내가 말해주는 우리 수정이 얼굴에서 코 칠 때가 있어 보여. 다행히 피서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얘기됐어요. 극구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수정이가 하도 졸라가지고 장모님이 허락해주시면 제가 직접 수술해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반대하시면 저도 수정이 얼굴에 손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두 사람 나 원래 미리 짰어. 왜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얼굴 콤플렉스 있어. 여자 얼굴 치고는 조금 크잖아.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 받아서 얼굴 사이즈만 줄이는 거야?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난 막내딸이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네 얼굴이 크다. 즉, 그럼 이 엄마는 탈당이겠구나.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이쁜 얼굴에 왜 손을 대겠다고? 코 짚을 뿌리는 건지? 박서방 안면 윤곽 수술인가 뭔가. 크게 수정이 말처럼 티가 많이 안 나. 나 지금 얼굴에서 인상이 달라지거나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요. 수정이 말대로 얼굴 크기를 줄이려고 많은 여자들이 그 수술을 받아요. 또 제가 실력 있는 의사니까 지금보다 더 예뻐지게 해줄 수는 있죠. 그럼 수술은 안전한 건가? 부분 마취에서 하는 간단한 수술이지 어머님 안면 윤곽은 얼굴 전체를 수술하는 것이어서 전신 마취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겉 많은 사람들은 작은 성형을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요구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세요. 내 딸이 나에게 짜증스러운 소리를 지어서 시작했다. 엄마, 중학생들도 성형 수술을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수술은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 그러자 나는 말했다. 내가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나의 딸이기 때문에 걱정은 면하기 어렵다. 성형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례도 있어. 그러자 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로 얼굴 고치고 싶어. 그동안 말을 못해서 미안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수술하게 해줘.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성형하자. 아주 예뻐져서 미스코리아에 출전해도 좋을 만큼 예쁘게 달라 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 농담은 좀 그만해. 미스코리아는 유부녀는 출전 못하잖아. 결국 딸은 성형을 하고 돌아갔다. 며칠 뒤, 수술 전날 딸은 예뻐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몇 주 뒤에 보도록 약속했다. 나는 그녀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 밖으로 나가 아파트 근처를 거닐었다. 동네 노인들이 모여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영자를 닮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과 하루를 보내고 나니 더욱 즐거워진 영자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서 느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영자였어요. 나는 뒤를 돌아 반가운 얼굴을 하며 영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너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까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뭐야, 언니 며칠 동안 나를 보고 싶었던 거야? 이거 감동인데, 그럼 집으로 찾아오지 그랬어?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일주일 내내 집에만 누워 있었거든. 그랬구나. 지금은 다 나은 거야? 많이 좋아져서 산책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이야. 나는 이대로 영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제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영자야, 내가 낙지를 좀 사다 뒀는데 너무 몸보신 좀 시켜줄까? 정말.
언니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찰겠다. 고마워, 언니. 그렇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선 영자는 늘 그렇듯이 수다스럽게 말을 시작했네요. 어머, 언니쯤 너무 예쁘다. 어폈지가 최다 꽃무늬쯤 꽃구경을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 거쳐건 뭐야? 설마 한마을이 자야. 나 저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해봐도 돼. 그럼 얼마든지 해봐, 영자야. 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하고 가도 돼. 나 주방 가서 낙지 정말 준비할 테니까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응, 고마워 언니. 언니 덕분에 한결같이 바쁘게 보낸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낙지 전골을 금방 만들었고 식탁에 밑반찬을 다 차린 후에야 영자를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완성됐어, 영자야. 어서 와서 먹자. 이미 다 준비됐어. 내 민첩한 손에 감동받은 영자가 방 안에 둔 요리를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놀라워. 이대로 다 차렷 있어. 그렇게 음식을 찬찬히 살폈다가 말했다. 그리 많은 것은 없는데 감동받았어.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간도 딱 맞고 맵고 강렬하니까 감기가 탕장일 것 같아. 언니가 너무 멋져. 오랜만에 고맙지 않아. 그러자 우리는 낙지 전골을 씹고 먹으며 먹는 것처럼 밥도 볶아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언니, 저 벽에 가족 사진을 보셨어? 다 예뻐 보여? 차란 다 결혼했다고 하더라. 응, 완전 예쁘지. 아이들 아주 예쁘고. 부럽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혼자가 아니야? 자식이 있으면 외롭진 않겠지? 자식을 안고 있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까? 다시 다가간 영자는 미소를 짓다가 말했다. 그런데 영자가 한 잔 더 하면서 내 아이들의 결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더라고 언니, 딸이 시집가기 전 세상을 떠났어. 다른 사람들의 자식 결혼 사진을 보는 게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 언니, 내 아이들의 결혼 사진도 보여줄래? 방에 있는 앨범을 좀 가져와봐. 잠시만 기다려. 나는 앨범을 가져왔고 영자는 처음 페이지에 장남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감탄했어. 어머, 언니의 아들은 정말 멋있어. 내 딸이 살았다면 내 아들과 결혼했을 거야. 너의 아이들은 언니 닮아서 참 좋아. 영자는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앨범을 넘겨가며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 그러던 중 최근에 결혼한 막내딸의 결혼 사진을 본 영자는 눈을 크게 떠서 집중했어. 왜 이러지? 내 막내딸은 그렇게 예뻤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달 곁에 있는 남자가 사위랬었지. 나는 이 사람이 너무 탐스러워서 그렇게 놀랐어. 그 말에 영자는 확신에 찬 듯이 막내 사위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 막내까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박서방을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그 남자가 성형외과 의사야. 그래, 이름이 찐승우였지? 아니, 박승우야.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인 줄 헷갈렸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만은 확실한 게 신기하다. 영자는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여러 번 꺾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 이 사람은 박진수 맞아.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내가 알아볼 뻔했지만 분명히 박진수야. 이 얘가 남의 사위를 통해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박진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흥분하고 호흡이 막더라고. 그런데 영자가 말하기 꺼려하는 게 있는데 저와 막내딸을 위해 마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말했어. 언니, 내가 딸을 먼저 첫째로 보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갑자기 영자가 딸 이야기를 꺼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어떻게 죽었나고? 바로 이 남자 때문에 세상을 뜨렸어. 내 딸이 예상치 못한 새가슴 수술을 받으려고 성형외과를 찾아갔었는데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 언니의 사위가 수술도 진행했어. 그런데 내 딸은 수술 도중 호흡을 멈추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누가 봐도 의료사고로 보이고 맞기도 하지. 그래, 박진수 전 남자가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을 하는데 술을 마신 놈이 제대로 하겠어? 내 딸은 과다출혈로 세상을 뜨렸다는 거야? 예뻐지려고 수술을 받다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난 이 인간에게 벌을 주려고 평생 호소를 하고 법의 심판에 올릴 거야? 그러나 징역 1년과 의료 자격 정지 1년이라는 벌을 받은 인간에게 더 큰 벌이 있었다. 그동안 박지수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던 그 인간은 10년 만에 사진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영자가 참으로 힘든 일을 겪었지만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사위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성실한 의사였지만 영자의 얘기한 의사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영자야, 너 딸이 끔찍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내 사위라니 말이 안 된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다면서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어? 여기 오른쪽 손등의 상처를 보라. 이건 내 딸의 수술 중에 생긴 실수로 인한 것이다. 이걸 보고 200% 확신이 들었다. 언니, 나 미쳤나 봐. 내가 내 딸의 살인자를 모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 머리엔 혼란이 가득 차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기 결혼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딸이 오늘 사위에게 성형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늘 날 딸이 성형수술을 받는데 사위가 직접 할 거란다. 언니, 그 자식에게 수술을 맡기면 안 돼. 한 번 실수를 한 사람이 또 실수를 하는 법은 없다고. 언니, 병자리에 누워서 냄새 맡기 싫으면 수술을 막아야 해. 빠르게 일어나 앞장서라고. 영자의 말을 듣자 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급히 나가서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향했어요. 내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결국 수정이네 집에 가서 직접 이야기해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못 가게 할 것이라고 결정했어. 물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영자가 계속해서 상의를 닦으라고 해서 나도 사위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딸이 성형수술을 받지 못하게 결정했어. 결국 우리는 딸과 사위가 살고 있는 신혼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 그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았어. 상중이라니, 설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 팻마른 사람이 죽었을 때 붙이는 거잖아. 진짜 끔찍한 일이 또 발생한 건 아니겠지, 언니. 그러지 말고 빨리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봐야 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해.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왜 날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문 앞에 상중이라는 간판 못 보셨어요? 예, 좀 지켜주세요. 아, 아니, 여긴 내 딸 집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누군데? 이 아줌마, 정신 나간 걸. 여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이야. 살이 9 돌아가신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은 이에 대하여 저는 딸에게 전화하여 문을 쾅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내가 집을 잘못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중 팻말이 붙어있던 옆집이 제 딸의 집이었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초인종을 여러 번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이미 병원으로 떠났는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한 발 늦은 것 같아. 벌써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는지. 그럼 빨리 그 병원으로 가서 이를 점검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와 영자는 사위의 성형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저는 영자가 다른 사람과 사위를 착각한 것 같다고 느꼈고 병원 앞에 도착한 후에 영자의 손을 잡으며 자기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가만히 구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환자 10명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사위의 장모임을 밝히고
제 딸이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자가 소리 지르며 진료실 문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박진선, 있냐? 의료사고로 사람 잡은 박준수 어딨냐? 감옥 다녀와서 얼굴 고치고 이름 바꾸고 버젓이 의사로 일하고 있는구나. 박준수는 어딨지? 나 말리기도 전에 병원 직원들이 영자를 끌고 나가려는데 그때 수술 대기실로 보이는 곳 문이 열리고 수정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 안도하며 몸이 멈추고 수정아 여기 있었구나. 너 괜찮아? 엄마 여기 웬일이야? 라고 묻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더니 나 30분 있으면 수술하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쳤어. 수정이가 아슬아했는데 아무래도 네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있었나 봐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직원들을 멈추라고 했어? 영자는 저와 딸에게 사위를 부른다 했어. 그래서 수정이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 하지만 문은 닫혔고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어.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 이혜영은 내 말이 맞네. 궁지에 몰린 것 같아 문까지 잠겨라고 말했어. 거리에는 장근이 박지수를 억지로 이 문을 열게 하지 않을 거야. 급히 너의 추악한 얼굴을 들어 맞출 거야 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영자가 원장실 문을 열기 위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눈꼬리를 여러 번 비벼대며 내이쳤어요 라고 말했어. 우리는 경악해 그만 멈춰달라고 말했는데 원장실 문고리가 부서져서 문이 스르르 열렸어. 박서방은 푸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떤 해명도 하려는 기색이 없었어. 박지수가 내 딸을 잡아먹은 놈 이름하고 얼굴 바꾸고 의사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성형수술을 100번 받아도 알아볼 거야. 다른 집 딸을 차려먹으려 하고 있는 거야? 오빠, 이 언니 말이 사실이야. 빨리 부인해. 너 그런 짓 안 할 거잖아. 박서방, 자네 술 마셔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 낸 거야? 영자 딸이 세상을 떠나고 차렌 감옥에 다녀왔던 사실이야? 답해봐. 우리가 박서방을 벼랑 끝으로 모아갈 때 박서방이 한숨 내며 일어섰어. 언니, 그게 언제의 일이야? 왜 지금 다시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나도요. 그때 참회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딸은 사위의 반응에 놀라서 말라 했습니다. 영자가 말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사위에게 소리쳤어요. 너네는 법정에서 변호사 8명을 고용하고 법을 피해 다녀서 1년 만에 감옥 생활로 벌금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가족을 찾아와 용서를 구해본 적 있어? 나는 내 딸을 잃고 슬퍼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위의 모습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영자의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너 진짜 박진수였어? 의료사고로 사람을 죽인 의사였던 사람이야? 과거를 숨긴 채 결혼한 건가? 이천아이 같은 나쁜 놈이야? 오빠, 사실 아니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말해봐. 우리 모녀의 말에 사위는 어깨를 셀 수도 없이 해쳤습니다. 으쓰기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자 아마도 내가 그 여자에게 가슴 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 내가 자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술을 마셨죠. 그리고 뭐랄까, 지금에 와서 다시 그 과거 일을 꺼내들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서 내 의사로서의 삶이 망가졌기에 외모와 이름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시 큰 죄이지만 나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했으니 매일 악몽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꼼지람이란 이미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조용히 끌어당겨 못 참았죠. 사위에게 다가가 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인생이 지난 죄로부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해요. 내가 한 죄를 저질렀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이런 소리를 들었지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살거나 만약 피해를 입었음에도 인생을 허탈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인 척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길이야. 소속이 어디인지 잊으셨나요? 혹시 내가 받아준 적 있어요. 그 여자만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지르던 간에 상관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사과했어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왜 가슴을 키우려고 수술을 했어요. 그때 이게 쌍방과실이라고. 사위놈은 영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 딸도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경악했어요.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무섭네요. 내가 일단 오빠는 어디 가고 사악한 짐승이 여기 있는 거야? 더는 오빠랑 못 살아. 이혼해야겠어요. 야수 정화. 이런 일이 있겠지만 무슨 이혼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다들 이날 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다 영자의 탓이야. 왜 또 내 인생을 종치려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거야? 사위가 영자에게 뛰어드는 순간 영자의 주먹이 사위의 배에 꽂혔어. 잠시 후 사위가 끙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지면서 상황이 끝났어요. 이런 인간이 아직도 평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수술까지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자식은 계속 이렇게 지갈한 내 딸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 거야? 이윽고 영자는 원장실에서 나가서 진료를 기다리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어요. 자기 딸이 5년 전에 사위에게 가슴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난 사실과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간 사위의 행동을 서슴없이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썰물처럼. 그러자 우리는 다 빠져나가게 되었다. 더 이상 머물다 봐야 할 게 없어서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였다. 엄마,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 인간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더라면 결혼까지 안 했을 텐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래, 같이 변호사를 찾아서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보자. 법원에서도 분명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다른 친구가 동의했다. 그때 영자는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 그 이놈을 처벌할 방법은 없어. 내가 다시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해된 것 같아도 이상한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이 사건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때 수정이가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잖아. 그걸 활용해서 그 놈이 못하게 만들어보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해보자. 그 말에 우리는 궁금해졌다. 다음 날 수정이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병원에 갔다간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정보를 올렸다. 몇 시간 후 댓글을 확인했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반응을 보였다. 사위가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는 박서방이 영자의 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 일 후 영자의 딸과 저는 사위를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혼인 무효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과거의 추악한 행위를 숨긴 채 결혼한 것이 타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수정이는 다시 싱글이 되어 내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허둥지둥하였지만 결국 내게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정이는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이름과 외모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아픔에 휩싸였을 때 나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터넷 카페의 사위의 피해자들이 병원에서의 소통을 올리고 사위의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사실과 사망한 환자의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노출시켰고 입소문 또한 퍼져나갔습니다. 당일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사위의 병원 건물을 비판하는 대목조차 있었죠.
물론 안나인 사순이는 얼굴에 철판을 박았지만 잠시 버티긴 했지만 이미 환자들이 병원을 등 돌리고 파리만 날리던 상황에서 오래 가지 못하고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병원을 열었지만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달려와 소문을 퍼뜨려 사순이는 다시 금방 문을 닫았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소문이 들리지 않아요. 현금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와 막내딸은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이 남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영자는 사위의 삶이 무너지면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안색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우리 집 아래층에 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은 만나요. 최근에 영자 집에 갔을 때 세상을 떠난 딸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매일 건강한 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자의 덕분에 숨긴 사위의 과거와 두 얼굴을 알게 되었고 제 막내딸이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아직도 사위 남자를 생각하면 이마가 찌푸려지고 소름이 돋죠. 나도 참 어리석었죠? 10년을 살았는데도 사람 판단 능력이 이 정도로 없다니 말이에요. 어쨌든 막내딸의 삶을 바로잡았으니 참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